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 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뉴스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꽃들이 실록과 어우러져서 또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우리들도 평소 소원한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갭스 뉴스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공무원 연금공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 그리고 온라인 연금교육 수강 이벤트, 여성 건강 메타버스 건강 상담 실시, 또 공무원 연금공단 동반 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달성 등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갭스 코너에서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단장이신 황선의 세무사를 모시고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자들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직접 장부로 증빙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금공단 유튜브에 종합소득세에 관한 동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은 국민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공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전현직 공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혁신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고객 서비스와 경영 개선, 소통, 협력 분야 등 3개 분야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30만 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고로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며 최우수상은 평균 80점을 초과해야만 선정이 됩니다. 접수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은 온라인 연금교육인 D연금동행의 교육수강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공무원 연금과 주택, 복지, 금융, 인문 등 지식도 쌓고 또 상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 대상은 온라인 연금 교육 접속자 중에서 3회 이상 교육 수료자가 되겠고 선정 기준은 신규 회원 30명을 추첨을 하고 또 수료자 30명 등 총 60명을 선정합니다. 당첨 상품으로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되겠는데요. 연금 복지 포털을 통한 교육 사이트 접속 시에만 로그인과 또 이벤트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갭스 코너에서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단장이신 황선의 세무사님 모시고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등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의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금수급자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 3년 전에도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연금 수급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분들에게
절세에 도움을 드리고자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생활 강좌. 네.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좀 드렸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14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절세를 많이 할 수 있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1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주요한 저희가 핵심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또 방법, 시기 뭐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연금 생활수급자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하는 분과 주택임대 소득을 받는 경우, 그리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고 대상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금액이 연간 3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국세청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편 또는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은 꼭 반드시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통해서 편하게 전자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적자가 난 거를 이제 손해가 발생된 경우로 하는데 네. 이런 때는 간평자물에도 반드시 해서 적자가 난 대로 난 그 결손금을 연금소득에서 차감하게 되면은 오히려 연금소득에서 낸 세금을 환급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없더라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되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또 이자소득과 관련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자 배당소득은 필용 경비가 없습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받는 세액 전 금액으로 배당과 이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한 가지씩만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특히나 2022년도에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현직에서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또 공단에서 연금소득도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필히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네. 다 신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유주택 수가 두 채가 이상일 때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주택은 월세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데 기준시가 9억 초과, 이거는 작년 말 12월 30일 기준으로 9억 초과하고 올해부터는 인상에 대해서 12억 초과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월세를 받을 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은 월세를 받든 또는 보증금을 받든 보증금을 받든 네. 세금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소형주택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 초과일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요. 2천만 원이 안 될 때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든 아니면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해서 네.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연금 수급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앞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절세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달 5월 중순경에 아마 2023년 확 바뀐 부동산 주택가 세금이라고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또 동영상으로 네. 시청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보시고 절세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네.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세동호회 자원봉사단 단장이신 황선의 세무사님 모시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상록자원봉사단 노무상담 전문봉사단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공인 노무사 자격을 갖춘 은퇴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노무상담 전문봉사단은 고용위기의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반들의 궁금한 내용인 임금 체불과 해고 등에 대한 노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무 갈등 예방을 위해서 알기 쉬운 노무 특강 동영상도 제작해서 공단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무료 노무 상담은 현재는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전용 전화인 02560-2496 2497, 246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누구나 상세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단은 경희의료원과 공동으로 수도권 연금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3월과 4월까지 경희의료원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건강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양방은 경희대학교 병원 황우연 산부인과 교수, 유방외과 최구민 교수가 여성 질환에 대해서 1대1로 상담을 했고, 한방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신 이재동 교수께서 건강 상담을 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장점을 활용해서 참가자와 개인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해서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건강 상담은 양방은 월 1회, 한방은 월 4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평가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또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확산을 위해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평가 제도로 최우수부터 개선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인프라 활용, 또 혁신제품 신기술 실증 지원, 중소기업 ESG 경영을 위한 사이버 연수원 무상 지원, 또한 사회적 경제의 기업 등의 공단 운영, 제휴 쇼핑몰 입점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5월 갭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연금 수급자분들 요즘에 이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도 쓰시고 또 손도 잘 씻으셔서 아무쪼록 건강한 5월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6월에는 또 다시 많은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갭스 뉴스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